그 앞부분에도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그 이 정부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부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기사와 사설들, 소위 말하는 이념 논쟁을 스스로 부추기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뭐 일부 시민들의 반응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30년이 지난 그 사건을 왜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반응이 있고 뭐 어느 시절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살수 대첩도 조사해 주세요. 예. 이런 댓글도 뭐 달리고 그러던데. 사설에서 나왔어요. 예. 실제로 사설에 나왔죠, 그게. 예. 이게 마치 저희가 칼 85펠기의 진상 규명을 하는 이 노력이 마치 특정 정치권과 연계해서 뭔가 지금 그 거대 정당으로 총선 결과 힘을 키운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과거를 뒤집으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되게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 MBC 이미 1년 전부터 취재를 했잖아요. 해왔었죠. 해왔었고 저는 사실은 그 사설을 보면서 좀 같은 언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게 과연 뭡니까? 현재라는 게. 현재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찰나는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현재라는 거는 가장 가까웠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는 또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현재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찰나가 현재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재는 방금 전에 진행하는 그 과거의 사실들, 기억들을 재조합하고 사실을 맞춰보고 이 정의 내린 거란 말이죠. 그게 모이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거 없이 현재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과거 타령이냐 미래로 나가자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는 도대체 뭐냐 그런 어떤 뭡니까 사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같은 언론인이어서 철학적인 어떤 고뇌의 부족이다. 참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철학적인 고뇌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그 공감 능력 우리 한때 막 되게 강조됐던 부분이잖아요. 공감 능력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수십 년째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기사를 함부로 엮어서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날 누구 알지 모르게 죽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뭔지 그 사람들의 유해라도 발굴해 주는 것이 국가고 그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일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칭 보수주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저희가 잔해까지 찾아주는데도 그거 뭐 찾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거의 저는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저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왜? 저는 여객기 조종사를 할 때 승객들 탁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 실수가 하면은 수백 명의 승객들이 죽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슴 아플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례 공부하고 뭐 이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논문도 그냥 나름대로 쉽게 알려드리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나 소위 자칭 보수주의자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 내 형제, 부모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은 당신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는 게 정말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한번 토론을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목만 봐도 다 비슷해요. 보면 뭐 특별한 근거를 대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들을 엮어가지고 정치적 음모로 이렇게 엮는 기사들인데 뭐 과거사 뒤집기는 보수 정당의 뿌리 뽑기, 역사의 정치적 남용. 동아일보 칼럼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사는 자의 고통.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신문 할 일이 태산인데 과거사만 털겠다는 여당. 매일신문 문 정권의 역사 뒤집기. 뭐 이런 제목으로 사설 막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똑같아요, 내용들이. 한명숙 사건, 이번 칼 858기, 뭐 5.18 그리고 친일 파묘 논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너희들 왜 이렇게 거대 정당이 되니까 권력을 남용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걸 음모론으로 몰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을 규명하는 걸 가지고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이 논리 전개는 어디서 나온지 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대구 MBC하고 얘기하면서 정치권의 진보 진영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고 있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움 준 적도 없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 오고 나니까 이제 일부 의원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간 거지. 진보 쪽에서 뭐 이거 도와줬다 그 좀 머불성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정부가 미화마 정부에서 지금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그냥.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수석단장으로 가셨던 이종인 대표님께서 또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하셨는데 믿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지.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가슴 와닿아서 그래서 하여튼 빨리 좀 우리나라 정부와 미얀마 정부가 잘 협의가 돼서 제 바람은 뭐냐면 뭐 사실은 가서 저기 엠블럼 있잖아요. 그 대한항공 엠블럼하고 그 공교롭게 수직꼬리 날개가 살아 있고 그 바로 밑에 HL7406 있잖아요. 저거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인양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맨 꼭대기에 태극마크만 확인해도 돼요. 지금 그 잔해가 많이 발견된 그 지점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꼬리뼈 이게 거의 온전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왜 이게 남아 있냐면 저희들이 그 보여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성벽처럼 위로 쫙 이렇게 그물에서 쫙 지금 다큐멘터리 저희 찍은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 찍었죠. 예, 이쪽에서 이 엔진들을 찍었잖아요. 찍었고 또 다른 그 말고 다른 걸 찍을 때 성벽처럼 이것도 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뒤에도 보였고 그리고 찍힌 화면에 보면 성벽처럼 이렇게 그물이 쫙 위로 예, 맞아요. 수직꼬리 날개 말고 그렇게 서 있을 게 없죠,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소나에 보면 이게 그 한 55m 바닥에서 한 10m, 45m까지 이렇게 쑥 올라와 있어요. 한 10m 정도. 이렇게 그물이 쌓인 게 쑥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8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길이도 비슷하고 수직거리 날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예. 모양도 그렇고 도대체 그럼 비행기가 떨어졌고 비행기 옆에 이렇게 그물이 찍혀 있는 부분이 성벽처럼 솟아 있는 부분이 그거 말고 이 다른 부분에 어디가 있을 것이며 길이도 그렇고. 요거 잠깐만 비행기 줘보세요. 이제 그 비행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707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냐면 보통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피터 튜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철이고 강합니다. 뭐 강한 거 이런데 그물이 걸리면은 그물이 굉장히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이제 일부 뭐 착륙 바퀴를 걸어주는 이제 랜딩 기어 이 스트러트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몇 군데가 아주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바닷속에 오래 있었는데 뭐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종인 대표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랄루미늄이나 알루미늄 같은 합금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도 녹슬지 않아요. 뭐 도색을 하거나 안 하고. 왜냐하면 알루미늄 자체가 이제 그 생산하고 나면 바로 산화 피막이 생겨가지고 그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배는 이제 선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배 수리를 할 때 보면 이제 밑에 다 긁어내고 다시 방목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칠을 해주는데 그런 배들도 바닷속에 있으면은 건져내기 전에서는 온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이제 끄집어내면 이제 그때부터 산화작용이 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는 끄집어내더라도 우리가 바른 시간에 바로 이제 사고조사 들어가게 되면 떨어질 때 그 상태가 유지되고, 비행기들은 또 참고적으로 이 비행 계기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딱 접지 않은 순간에 그걸 딱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사고조사라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어떤 사고고 비행기가 어떤 상태였는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고 조사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들은 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람은 이게 이제
일단 저희들이 현장의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차례 수색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잠수사를 투입할 수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종인 대표님 단장원의 수색단이 가서 잠수사를 투입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촬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의 도움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그 정박을 못했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작업 시간이 네, 작업 해안에서 이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35km인데 왔다 갔다 6시간에서 6시간 반 소요하고 실제 작업은 하루에 3시간.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미얀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 바다에서 정박해서 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이종인 대표 말씀으로는 동체 착륙하는 걸로 보이고 지금 온전하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유해가 있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걸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단 항구의 시신이라도 아, 그럼요. 네. 6월 상토를 했겠지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올 11월 29일 날 33주기 추도식 때 그 유해 항구라도 수습해서 좀 추도식을 하는 게 그게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요? 이게? 그 뭐 국가의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도리고 또 그 당시에 보안을 담당한 요원까지 실었던 경찰 또 그동안 사고를 담당했던 안기부 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 대구 MBC의 목표 앞으로의 계획, 특별 취재단은 지금 뭐 계속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되고 있어요. 예, 그 앞부분에 살짝 언급해 주셨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이 동체를 인양하는 거는 상당한 단계를 넘어서는 거고, 그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꼬리뼈 부분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잠수사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을 닦아내면 이 태극 무늬가 나타나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태극 무늬가 나왔다고 해서 858이냐라고 또 물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태극문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HL7406까지 HL7406 확인해야 태극 무늬 플러스 HL7406까지. 태극문을 못하더라도 HL7406 요 이름표 예. 이거는 확인을 해야 100%가 되는 거죠. 그럼 100%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장비를 투입해서 2년까지 가는 걸로. 이제 그 유해를 먼저 수습하고 난 다음에 난 그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봤을 때는 저 그 생각도 들어요. 태극문이 찍어 온다고 해서 또 뭐 태극문이 그 태극문이 나온다고 해서 이 태극문이가 맞냐? 모양이 뭐 이게 잘못 볼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긁어내면 태극문이 맞냐라는 논란이 있을 그거는 수 이제 그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자연을 건지게 되면 각 파트별로 이제 파트 남바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파트 남바도 어떤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새겨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합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비행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이제 어떤 잔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제 뭐 그냥 무슨 항공공학 박사 또 뭐 기장들 뭐 동원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게 뻔한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도 붙여서 B로 끌고 가는 이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정부 우리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고 조사를 할 때 정말 여기에 사고 조사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전권을 줘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요원들은 선발할 때부터 정말 사심 없고 결론을 낼 때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정치적인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과거에 어떤 뭐 기간에 세뇌돼 가지고 아니면 또 그걸 유리하게 또 뭐 그러면 그거는 결코 좋은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양할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성하는 과정에서 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어떤 무슨 거기에다가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게 또 해석할 때 정말 세계 민간 여객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고 조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국가의 격입니다. 네. 국격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리비아 사태 때 볼 수 있었듯이 변호사 비용으로 80억 보상하니까 변호사들 25억을 건져갔어요. 로펌들, 대형 로펌들 괜히 뭐 이상한 짓 해갖고 나라에서 이상한 짓 할 게 아니라 이런데 정말 올바르게 해서 정확하게 그런 변호사 비용들 그런 데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전문가를 이번 단계에 끌어올려서 이번에 질병 운영관리본부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상공기 사고조사를 맡기면은 정말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요원들을 이런 길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좀 중요한 사실이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촬영한 이후에 이 동차에 있는 좌표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 팀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찾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언론사들이 찾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언론사 아닌 정체불명의 어떤 그룹들이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 정부에서 나서서 확인하고 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떤 그룹이 이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좀 국가가 막아줘야죠. 그런 혹시나 불순한 집단들이 혹시 이거 진짜 있다면 걱정해서 하는데 혹시나 이 누군가 좌표를 알고 뭐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빨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부의 또 우려의 말씀까지 다 들어봤고요. 리셋 칼 858기 실종 사건 특별 외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리셋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유가 구독자 여러분에게 잘 설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셋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고 근본으로 돌아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 전문 용어로는 리오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카오의 그렇죠. 리오프닝이라고 리오프닝.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리셋, 리오프닝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이렇다 할 과학적 증거는 없이 불투명한 진술에 의존해서 성급히 결론이 내려지고 또 유해한 발견되지 못한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모와 위선 그리고 거짓이 이 사건을 진실을 덮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김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행기 동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역사적인 대명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 취재단은 우리 신병철 기자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특별 취재단은 앞으로 있을 조사단 구성 그리고 미얀마 현지 조사 등 모든 과정을 취재해서 여러분에게 성실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당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같이 드릴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